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항공부도 봐야 하는 이유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제가 먼저 1차로 분석을 했던 내용부터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보존 등기되었고, 15층 중에 4층인 25평형 아파트입니다. 낙찰이 되었는데요. 불허가 되었습니다.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여기 인천이다 보니까 30% 유찰이 됩니다. 30% 유찰이 되므로 아무래도 시세가 만약에 감정가가 맞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유찰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상태에서 최저가가 8,820만원인데 한 명이 입찰했습니다. 단독이죠, 단독. 특별히 권리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불허가 되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최저가보다 2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 정도 올렸었죠.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1,400만 원? 1,4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이 되니까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되었는데, 원래는 좀 더 서류를 좀 찾아보면 매각 허가 결정이 되었는데 8월 25일날 매각 허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발송이 돼서 9월 2일날 받았죠. 9월 2일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 22일날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봐보시면 9월 11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아무래도 9월 2일 날 서류를 받고 9월 11일 날 정지 신청서를 냈으므로 충분히 사실은 이제 충분히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아마도 이제 이때 이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으니 이거 취소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해라라고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매각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이게 이 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제출을 하긴 했지만 항고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이런 지금 이 위에서 매각 결정된 거, 매각 결정된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항고라면 여기서는 만약에 이 집행정지에 대해서 문제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매각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신청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집행정지가 될 거니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된 이유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먼저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항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취소가 되면 보증금 반환 신청,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가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기회다 싶었는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매각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서 항고 기간을 걸쳐서 그 다음에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증금을 받았던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잘한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라는 물음표를 좀 떠올렸거든요. 아무래도 단독 입찰이어서 아무리 최저가보다 1,400만 원 올렸었다고 해도 단독 입찰이고 감정가가 시세인지는 정확히는 이제 시세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81%라는 낮은 금액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좀 의문점을 드렸거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만 봐도 보다시피 거의 다 금액대가 상당합니다. 8,800에 낙찰을 받았다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매각 불허가를 신청을 했을까? 바로 그리고 또 왜 입찰자 이렇게 적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물건으로 제가 이 물건을 쓸 때 좀 많이 의아했었습니다. 왜 이랬을까라는 물음표를 좀 떠올렸던 거죠. 아무리 4층이라는 단점도 있고 끝에 위치한 단점도 있긴 하지만 최근 낙찰 사례만 봐도 1억 1,000 이상으로 다 낙찰이 되었죠. 입찰자도 8명, 6명 들어왔는데 이 물건은 왜 도대체 다른 이유가 없는데 왜 낙찰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다른 데보다 1,000만 원 낮게 낙찰 받았는데 왜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냈을까요? 이런 물음표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에 작성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만 봐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입찰자가 적었을 건지, 아니면 4층이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입찰자가 적었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제가 이제 한참 하에서 이런 글을 썼었거든요. 그런 고민만 해서 이런 글을 썼었는데, 제가 이제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한 사항이죠. 물론 입찰 전에 확인을 한 사항이긴 하지만, 바로 이제 제가 제목에 써놨겠지만 스카이뷰를 보게 됐습니다. 스카이뷰를 보고 나서 정말 놀랬죠. 저도 확실히 서류로 조사하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수정을 했죠. 자, 여기다가 추가 정보라는 걸 써놨죠. 제가 그래서 추가 정보에서 보다시피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송전탑이 보이죠? 이 물건지가 바로 여기 있는 물건인데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거리가 4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m 정도면 정말 바로 앞에 있다 봐야 됩니다. 이게 크기가 크잖아요, 굉장히. 이게 큰데도 불구하고 40m. 제가 이제 스카이뷰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점으로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니까, 스카이뷰는 뭐 비행기에서 찍은 거죠. 비행기에서 비스듬히 찍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송전탑이 보이는 걸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에서야 다시 또 과연 그러면 이 물건을 여기 왔을 때는 여기 보였을까 싶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로드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요. 자, 보다시피 로드뷰를 봤습니다. 제가 일단 로드뷰 봤는데, 보다시피 이 상태에서는 송전탑이 이게 제가 이게 잘못됐는데, 자, 보다시피 여기서는 여기 위에 조금 보이죠? 조금 보이는 상태고, 좀 더 뒤로, 이렇게 앞으로 가면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물건이 여기인데요. 전혀 안 보이는데, 뒤로 가면 조금 보이고, 좀 더 뒤로 가면 좀 더 보이죠? 그리고 정말 뒤로 가게 되면, 보다시피 점점 크게 커집니다. 더 뒤로 갔더니 굉장한 크기를 자랑하죠. 이렇게 굉장한 크기인 거죠. 이처럼, 와우, 이게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로드뷰로도 물론 확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물건 분석을 쓸 때 당시에는 로드뷰를 확인을 안 했을 때거든요. 로드뷰까지는 보지는 못했었지만, 제가 만약에 로드뷰만 봤었다면 아마도 바로 앞에서 찍어봤을 겁니다. 이 근처에서 이렇게 찍어봐서 이 근처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 상태 이렇게. 그랬다면 보이지 않았겠죠, 보다시피. 거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조그만데. 그래서 이게 봤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답사를 갔다면 바로 봤을 겁니다. 답사를 갔다면 바로 봤을 텐데, 답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보니, 제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에는 서류상으로는 좀, 이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미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봐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좀 미리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이 물건 결과를 확인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입찰자로 거의 감정가에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매각 불허가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낙찰이 되다 보니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랬던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정가 비슷하게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서류로만 보다 보니 제가 다 보지 못하므로 이 서류 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왜 취소를 했을까? 시세도 좋고 뭐랄까 이 최근 낙찰도 좋은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물음표 좋은 물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이 송전탑 하나로 굉장한 좀 파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네요. 이처럼 서류를 보실 때요, 내가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사므로 하나 두 개만 보지 마시고 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로드뷰, 항공뷰 모든 서류를 다 보셔서 이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그리고 꼭 답사도 가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서류로만 보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 꼭 입찰하실 때 모든 걸 다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